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 좀 새롭게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채널명이 저희 부파가 알뜰수다에서 부에 관한 모든 지식, 부파TV로 바꿨습니다. 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도 바꿔야 되겠네요. 자, 안녕하세요. 자, 부에 관한 모든 지식, 부파TV MC 파로스입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어떤 주제로 말씀드릴까 하냐면, 자, 이 서울 아파트 매물만 84,000개, 신고가 보도는 미끼다, 뭐 요런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자, 이 기사를, 부동산 기사를 제대로 보는 법에 대해서 좀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자 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마지막 파트에 이벤트 있어요, 이벤트. 네, 이벤트에 꼭 참석해 주세요. 자, 오늘, 그래서 부동산 기사를 제대로 보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자, 오늘 그 기사에 제가 본 기사 중에 세상을 바꾸는 시민 언론, 민들레라는 이 기사에서 그 서울 아파트 매물만 84,000개다. 그 신고가 보도가 있었는데 신고가 보도는 미끼이기 때문에 미끼 기사 조심해라. 요즘 뭐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는데 실제로는 매물만 쌓이고 있지. 그러니까 눈 위에 서리처럼 계속 쌓이는 서울 아파트 매물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거래가 4월 들어서 지금 거래량도 줄고 소강 상태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는 뉴스에 속지 말라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되게 고민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여전히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더 떨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제는 살짝 이상하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거래량도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다시 이렇게 되묻는 그런 사태가 또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여전히 이거는 잠시 반등하는 것 뿐이지 앞으로 부동산 시장 좋지 않다. 자, 그래서 따라서 아파트를 사려고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30에서 40% 정도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바닥을 다지고 상승을 이제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근데 제가 여러 이제 채널들도 보고 살펴봤을 때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상승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그런 전문가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소수예요.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는 거래가 점점 줄어들면서 가격이 떨어질 수 있어. 그러니 쉽게 이렇게 아파트를 사려 하거나 따라서 사려 하거나 그러지 말고 기다려라. 그리고 금리가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없으니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도 좋지 않고 아이도 덜 낳고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적 그런 상황도 좋지 않으니 아파트를 쉽게 사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이 아직까지 여전히 좀 더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기사는 연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자, 오늘도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서울 인허가 수가 17년 만에 최저다. 그 서울 아파트 수요는 회복세다. 이런 이야기,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시민 언론 민들레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신고가 보도가 미끼일 수도 있긴 하지만 여전히 매일 신고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자, 여기 오늘
기사 또 살펴본 거에서 4월 15일 기사에 주요한 또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3년에서 5년 후에 수도권 집값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선행 지표인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부터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짧게는 2년에서 3년, 길게는 5년 뒤에 수도권에 공급되는 아파트가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뜻이다. 인허가뿐만 아니라 최근 2년 동안 수도권에서 착공한 아파트 물량과 분양 실적도 역대급으로 적은 3중 공급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3중이래요. 3중.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르면 1년 후 수도권 공급 부족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미친 아파트값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런 기사 내용도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보면 아파트 공급난을 대하는 정부의 인식은 과거와 다르다는데요. 자, 문정부는 공급 부족 상황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에 쏠리는 수요를 억누르는 데만 집중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윤 정부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등으로 수도권에 160만 가구 공급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급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고금리, 고물가 등의 요인으로 신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29일 국토교통부의 주택 공급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2년에서 2023년 2년 동안 수도권 전체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30만 1,867가구로 직전 2년 대비 27%나 줄었다고 하고요.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인허가는 46,621가구로 45%나 급감했다고 합니다. 자, 특히 지난해 서울 아파트 인허가는 21,284가구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7년 이후 가장 적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앞으로 인허가 외에 착공 분양 같은 다른 공급 지표도 심각한 경고음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급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서 그래서 아파트 공급의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제 기사의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반대의 상황이죠. 한쪽에서는 84,000개의 매물만 지금 쌓이고 있고 신고가 보도도 믿지 마라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앞으로 부동산 가격은 한 40%도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한쪽에서는 지금 부동산 공급 문제 부분에 있어서 심각하게 아주 부족한 상황이고 2007년 이후 가장 적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공급 지표에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하는데 이 두 기사를 어떻게 판단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혼란스럽지 않으신가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동산 기사를 접할 때 제대로 보는 법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아파트 4,000건을 돌파한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인데요. 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기사의 내용을 보면 자, 부동산 정보 서비스 업체인 아실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집계된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이 4월 24일 84,651건을 기록한 후 지금까지 내려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이 84,000건을 돌파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매물을 던지는 매도자는 많은데 급급매나 급매가 아니고는 매수자를 찾기 힘들다 보니 매물이 적체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시장 상황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조금 더 살펴봤더니, 자, 이 4월달 그 매물 건수 출처 알실입니다. 알실에서 이렇게 보면 매물 쌓이는 걸로 봤는데, 근데 이게 좀 이렇게 보니까 매물 수가 84,000건 이상이긴 해요. 자, 근데 좀 매일 조금씩 좀 다릅니다. 4월 24일 날짜를 보면 84,651건. 자, 그 다음날 보면 84,297건. 그 다음에 보면 84,197건 정도. 이렇게 매물 건수가 좀 조금씩 변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같은 요 한 주 정도 기간도 매물 거래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다시 좀 늘기도 했지만, 중간에 늘기도 하지만 요 사이도 조금 줄어드는 느낌은 뭘까? 이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자, 한호 자격했던 자 거래량도 지금 꺾이고 있다. 그래서 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 자, 부동산 정보 광장에서 아파트 거래량에 대해서 지표 지수를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보면 그 2023년 이후부터 이 아파트 거래량이, 자, 매매도 지금 2024년 4월 달에 지금 급감한 상황이고요. 거래량이. 그리고 전세, 그 다음에 월세도 확실히 많이 2024년 4월 달 들어서 이게 많이 이렇게 지금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 정보 광장에서, 선생님 광장이 아니라 광장이에요. 네, 부동산 정보 광장에서 자, 발표한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4월 매매 거래량은 3,500건 안팎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3월 달에 반짝 한 4,058건을 찍었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인데, 지금 4월 매매 거래량은 한 3,500건 안팎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거래량이 완전히 많이 급감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매물은 쌓이고 있고 팔리지 않는다. 요 내용을 지금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 기사에서는. 자, 근데 또 한편에서는 자, 2024년 4월 30일 기사입니다. 매일경제신문에서 개포동 아파트 100억 매물 나왔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강변 강남은 부르는 게 값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 자, 3월 달에, 그 호가가 69억이었는데, 지금 4월 달 74억이랍니다. 74억. 그래서 최상급 입지 고가 아파트는 지금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런 기사가 나왔는데, 근데 요런 기사에서도 또, 이것도, 좀 약간, 기사를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이제 조금 이따가 또 얘기가 나옵니다. 자, 아무튼 지금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2023년 3월달, 2024년 3월, 그 다음에 2024년 4월 이렇게 보면 그 가격 단위가 점점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자, 압구정 현대 12차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가격이 올라갑니다. 단위가 되게 크죠? 그쵸? 자, 그리고 또한 뭐 압구정 현대 아파트뿐만 아니라 서울 이어 경기도의 아파트마저도 20주 만에 집값이 바닥을 찍고 지금 상승한다. 이런 기사가 2024년 4월 11일 날 기사가 났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기사 내용은 부동산 시장이 지금 좋아지고 있고, 특히 서울, 그리고 뭐 경기도도 그렇고, 지금 바닥을 찍고, 지금 상승을 지금 하고 있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뭐, 요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그런 기사를 믿지 말라. 요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자, 수도권 아파트 가격 변동률입니다. 지금 소형 아파트 올랐다라는 내용의
그 전주 대비 변동률을 보면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3월 둘째 주하고 4월 둘째 주에서 비교를 했을 때 올랐다가 내려가기도 해 꺾이기도 한 부분도 있지만 경기도는 대체적으로 네, 서울, 인천, 그다음에 수도권, 경기도권 다 우상향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죠? 아파트 가격 변동률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거래량에 대해서 매물은 쌓이고 있는데 거래가 지금 4월달 돼서 거래량이 뚝 이렇게 많이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국부동산원의 발표를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이렇게 우상향을 지금 한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 가격이 더 올라갈지 떨어질지 그건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자, 압구정 현대 115억 신고가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자, 이것도 역시나 집값 띄우려는 낚시질이다. 자, 7차 76동 245제곱미터 종종 최고가보다 35억 비싸게 팔렸는데 이거 같은 동, 같은 평형 과거에도 특수거래 의혹이 있었던 거다. 자, 이거에 대한 이제 그래서 의문을 이제 의혹을 이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간 거래인 부분도 있고 그렇다. 그러니까 신고가로 거품 만들려는 투기꾼 언론에 속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압구정 현대고만의 뭐가 나름의 그 시장이 다른 아파트 단지 서울 지역 안에 있긴 하지만 압구정 현대라는 그 단지 안에 또 나름의 또 어떤 시장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거래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만 가지고 전체 시장에 대해서 이거 집값 띄우려고 낚시질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거기는 좀 개인 간 거래가 좀 은근 있더라.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압구정 현대 7차 76동 80평형 과거에도 특수거래 의혹이 불거져 있었는데 이게 80평 아파트 115억 거래가 미심쩍은 이유는 직거래인데다가 아직 등기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기되지 않았는데 지금 가격 올랐다라고 하는 거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가격 올리려고 하는 투기꾼의 그런 작업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네요. 자, 그런데 또한 요런 기사도 나옵니다. 자, 머니투데이에서 자, 2024년 3월 달에 마포 59제곱미터 아파트가 자, 18억 5천만 원으로 거래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성한 신고가 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59제곱미터 아파트가 18억까지 갈 수 있느냐 라고 알아봤더니 자, 이게 보니까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가 59제곱미터 매매가가 시세보다 5억가량 높이 18억 5천만 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한 것으로 보도했는데 자, 이거 84제곱미터 매매가가 잘못 등재된 오류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거 뭐 5억이 올랐네 막 이런 기사가 막 났는데 사실 따져봤더니 이게 59제곱미터가 아니라 84제곱미터 매매가였다. 이런 겁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아니 이렇게 가격이 막 격하게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은 이게 다 미끼 보도이고 그리고 허위 그런 기사이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떡하냐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 조금 다행인 부분은 자, 국토부는 과도한 고저가 그러니까 너무 높이 신고되거나 너무 낮게 신고되는 경우는 시장을 혼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검증을 한답니다. 그래서 검증 후 공개를 위해 일부는
미공개 중이라고 설명을 했으며, 자, 한국부동산원과 수기 입력권에 대해 검증 절차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고가 신고, 그 다음에 너무 저가 신고, 그거를 더 좀 꼼꼼히 살펴보겠다, 이런 계획이라고 하네요. 자,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지금 부동산은 정말 우리 자산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앞으로 전세로 살아야 될지, 이사를 가야 될지, 집을 팔아야 될지, 집을 사야 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그냥 전문가 이야기를만 들을 수도 없고, 그리고 또 기사를 보니 기사들이 또 기사도 다 서로 너무 극과 극의 얘기를 하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판단을 하는 세 가지 기준을 세우자. 그래서 부동산 기사에 속지 않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파트 거래량과 공급량을 전체 매물을 기준으로 절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도 84,000건이 지금 쌓여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4월달 돼서 거래량이 급감했다. 그러면은 갑자기 사람이 파시려고 하시는 분이나 집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가슴이 철렁할 수 있죠. 야,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분들은 야, 이제 막 꺾이기 시작하니까 더 기다렸다가 더 싼 가격에 사야지 하고 또 시기를 또 늦출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자,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차이가 나는 지금 기다렸다가 사려고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가격이 지금이 쌌더라, 이런 부분이 있고, 괜히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너무 싼 가격에 그냥 팔아버렸네,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가 가격대가 몇 천만 원에서 몇 억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입니까? 그래서 제대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파트 거래량과 공급량을 전체 매물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요, 항상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 아파트를 볼 때 수요자가 원하는 공급 물량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합니다. 무조건 84,000건이라고 쌓여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수요자가 원하는 공급 물량은 충분한가? 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단지에 아파트를 쭉 살폈는데요. 근데 유달리 60제곱미터 이하의 평수가, 이렇게 다른 매물은 이제 엄청 이렇게 쌓여 있는데요, 60제곱미터 이하의 평수가 몇 건이 없어요. 한 3건 정도 있었나?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매물이 많아 보이는데 실제로 그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찾는 매물, 평형대의 그 매물은 그 숫자가 적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부동산을 보실 때 부동산 수요자가 원하는 공급 물량이 충분한가를 꼭 봐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부동산 주택수에 쌓이는 부분에 대한 매물 건수, 뭐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뭐 봐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자, 서울주택의 지금 절반이 다세대 빌라입니다. 자, 다세대 빌라가 지금 거의 뭐 거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세대 빌라 기피 현상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작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본격화된 겁니다. 그래서 다세대 빌라 기피 현상이 지금 초래가 됐고요. 2022년도에 아파트 가격이 되게 고공행진할 때, 그때 아파트 신축 빌라를 또 많이, 주택이 없다 보니까, 살만한 주택이 없다 보니까 그때 신축 빌라를 또 많이 구매를 또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때 신축 빌라 매매 거래량이 좀 늘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신축 빌라도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려고 하는 주택,
공급은 저는 더 급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되게 심각한 상황이 초래할 수도 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해 두고 기사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량이 깨는 살펴서 공급 물량을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정말 수요자가 원하는 공급 물량이냐, 그런 매물이냐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1분기 서울주택 전세 비중입니다. 전세 비중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집주인분들이 전세 놓고 뭐 하는 거가 이제 힘들다 보니까 이제 월세를 많이 돌렸어요. 네, 월세를 많이 이렇게 돌립니다. 월세로 돌려서 사람들이 이제 월세를 내는데 부담이 또 많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동산 기사를 보고 속지 않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그건 뭐냐면 믿을 만한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자, 요런 이제 곳에서 이런 데이터를 발표를 하거든요. 자, 국토교통부에서도 발표하고요. 한국부동산원에서도 발표를 합니다. 근데 국토교통부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것도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토교통부에서 나름 레포트나 이런 보고서나 이런 거에 따라서 앞으로 또 정책을 뭐 이렇게 펼 거다, 또 정책의 그런 방향을 잡거나 이런 부분에서 그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보고서 부분이 또 영향을 끼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내용 것도 봐야 되겠고, 그리고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것도 봐야 되겠죠. 자, 근데 주택 유형별 거래 비중을 보면 확실히 연립 다세대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는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우측을 보면 조금 더 실감이 나실 것 같아요. 2022년 이때 여름부터 갑자기 가격이 확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미국에서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여파로 우리나라도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사람들이 그때 패닉 상태에 빠졌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부동산이 그때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때 팔지 말라고, V자 반등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때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되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똥침 맞는다 이렇게 일하는데, 이렇게 많이 쑥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그리고 나서 따뜻한 봄이 오니까 다시 거래량이 늘고 여름 때 이렇게 좀 거래가 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24년 겨울 되니까 다시 거래가 잘 안 되고 거래량이 줄어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단 겨울에 되니까 자, 고마라, 다시 부동산 시장 좋지 않지 않냐, 부동산 가격이 꺾이고 있다, 이 얘기가 많이 나왔던 시점이 또 요 시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반대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겨울이니까 2024년 겨울에 되면 금리 부분도 아직도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거나 그런 부분이 없고, 그리고 겨울이고 추운 겨울이고 사람들이 잘 다니지도 않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향방에 대해서 뚜렷한 뭐가 결정나는 게 없기 때문에 관망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겨울에는 거래가 잘 안 될 거다. 그래서 겨울에 자꾸 집을 팔려고 애를 쓰려고 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봄이 오면 그때 좀 거래량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봄 되니까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거래량이 늘었고,
그리고 저는 피부로 와닿는 게 확실히 전화가 많이 와요. 부동산에서 부동산에서 전화를 많이 받거든요. 겨울에 전화를 거의 안 하시다가, 물론 겨울에도 팔았지만, 네, 전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피부로 집중적으로 느끼는데, 어쨌든 그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말을 하느냐, 그냥 데이터만 보고 또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데이터로 기반을 가지고, 그리고 그분이 진짜 데이터만 보고 말씀을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사를 쓰시는 기자분께서 데이터만 보고 기사를 쓰신 건지 아닌지, 그리고 또 어떤 전문가님들이 그냥 데이터만 보고 얘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감안해서 이야기를 들으시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믿을 만한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직접 수집하시는 게 좋고, 그냥 막연히 듣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직접 수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규모와 가격별로 각각 달라요. 그래서 어느 기준으로 말을 하고, 어떤 평수는 거래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평수는 거래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지금 2024년 들어와서 보니까 확실히 60제곱미터 이하대하고, 그리고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평수라고 하는, 네, 고평형대의 아파트가 거래량이 대체적으로 좀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 가격별 아파트 거래 비중도 보면, 여기 보면 9억 원 이하, 그 다음에 6억 원 이하, 요 거래량도 대체적으로 다른 아파트 가격대에 비해서 좀 거래량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걸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뭐 거래가 아주 많이 2022년, 2022년과 2023년과 이렇게 봤을 때 거래 비중으로 봤을 때는 85제곱미터 이하의 거래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는 또 보이지가 않아요. 그죠? 자,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에 발표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추이입니다. 거래량은 어쨌든 간에, 거래량은 이제 둘째치고 매매 가격 추이입니다. 2022년, 자, 여기 6월 이제 여름하고 요때 미국에서 연준이 금리를 팍 올립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역대급 올려버립니다. 이런 역사가 정말 손에 꼽을 만큼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충격을 우리 한국에서도 받게 되죠. 자, 그래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금리, 전세자금대출금리가 또 급격하게 오르니까 이때 하반기에 갑자기 확 이렇게 떨어져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느냐? 이렇게 얘기를 또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주택 공급이 부족한데도 이게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요. 네, 가격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지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는데, 만약에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반드시 사야 되는 아파트는, 부동산은 언제건 오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한 번씩 충격을 받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 매매 가격을 봤을 때 충격받고 이때 떨어졌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2023년에 거의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출렁출렁 거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자, 여기서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건 뭐 공급 문제의 부분에 대해서 자꾸 떠들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근데 지금 공급이 부족할 거다라는 얘기는 지금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자, 근데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확 오르느냐 안 오르느냐는 금리가 되게 큰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리에 대해서 보고 있어야 돼요. 금리가 앞으로 여기서 더 급격하게 오른다. 그러면 공급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다 할지라도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는 못하겠죠. 사람들이 이자 부담이 너무 심해서 나중에 공급이 부족하고 어쩌고 상관없이 난 지금 팔란다.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매물을 자꾸 내놓으면 매물이 쌓여서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향후 금리가 조금이라도 떨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낌새가 있거나 그러면은 나 버틸 수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 공급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난 계속 보유하고 있겠다. 그리고 매물을 걷어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또 부동산 가격은 아파트 가격은 더 오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저는 앞으로 향방은 금리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금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들고 나면 그때 좀 움직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어쨌든 지금 서울 소형 아파트 분양가도 지금 너무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분양가가 높다 보니까 서울에도 미분양이 낮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부담이 커서 못 산다 이거죠. 집은 사고 싶은데 돈이 없다. 이자가 너무 높다. 주택담보대출 부담 너무 크다.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KB부동산 전국 주택가격 동향을 함께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믿을 만한 데이터를 찾아서 직접 확인을 하시는데요. 자, 아까 보시다시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자료도 보시고요. 그리고 또한 최종적으로 KB부동산에서 발표하는 전국 주택가격 동향을 살펴보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됩니다. 아, 변화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래서 KB부동산 시세는 다소 보수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KB부동산 시세도 같이 함께 보시는 게 참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KB부동산 시세에서 뭐 어떻게 보냐 하면 상승한 지역들, 그 다음에 하락한 지역들을 둘 다 같이 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상승한 지역만 보는데요. 자, 하락한 지역들도 저는 같이 봐요. 왜냐? 하락한 지역들 중에 괜찮은 지역인데 지금 하락하고 있네? 그러면은 여기서 좀 괜찮은 물건이 없을까? 이렇게 살펴보게 되거든요. 사람들은 상승하는 그런 추세에만 자꾸 살피려고 하는데요. 저는 하락한 지역들도 같이 살펴보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부동산 기사에 속지 않는 세 번째 방법. 제가 제일 확실하게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사무실에 전화해보기입니다. 전 부동산 사장님들하고 지역별로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사장님들께. 이제 어떤 사장님들께 진실을 말하시는, 되게 보수적으로 말씀하시는, 정말 허심탄회하게 지금 여기 상황이 이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전화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한 요건 아니고. 자, 또한 또 뭐냐면요. 여기 또 하나의 팁인데요. 제가 괜찮은 지역이라고 하는 괜찮은 지역이라고 하는 곳을 꽂아놓은 곳이 있어요. 만약에 이제 괜찮은 지역이라 하면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호재가 있고, 그 다음에 출산율이 높은 곳으로 괜찮은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놨어요. 어느 가격 이하로 떨어지는 물건이 나오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놨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몇 달이 있는데도 그런 매물이 지금 나오지를 않는답니다. 자, 그러니 자, 어떻습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못 팔아서 매물이 쌓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괜찮은 지역은 제가 사장님, 자, 이 가격 이하로 떨어지는 매물이 있으면 저한테 꼭 전화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놔도 아직 그런 물건 나오지 않았어.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부동산이 지금 다 꼬꾸라져서 폭락하는 상황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사를 보실 때 그냥 기사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자, 직접적으로 자, 데이터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로 직접 데이터를 수집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두 번째, 자, 물량을 볼 때 전체 매물 물량으로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사람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수요에 맞는 매물에 대한 기사이냐 아니냐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실제 그 현장에다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것이 가장 또 좋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좋아요. 근데 그냥 대충 그냥 좋아 안 좋아 거래 안 돼 이렇게 하면 또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더 확실한 방법으로 뭐냐, 사장님 이 가격 이하로 떨어지는 매물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라고 말씀을 이렇게 드려놓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 이하로 막 나오는 물건이 있다. 그럼 진짜 이 가격이 떨어지고 여기는 폭락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데 아직까지 괜찮다고 생각하는 지역에 그런 매물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자, 오늘 또 길어졌네요. 자, 내일부터는 한 3-40분 짧게 해야 되겠네요. 자, 오늘 또 와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그 부파의가 알뜰수다에서 부에 관한 모든 지식 부파TV로 채널명을 바꾼 이벤트로 제가 이제 이벤트 하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얼마 전에 그 언더스탠딩이라는 채널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되게 자주 보는, 좋아하는 언더스탠딩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자, 저출산의 원인에 대해서 남자분들께서 안 쓰셔가지고 왜 아이를 안 낳는 거야 막 이러면서 전 세계의 저출산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수다를 이렇게 떠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과연 왜 여성들은, 왜 엄마 아빠들은 아니면 부부는 아이를 왜 놓지 않는 것일까? 저출산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 영상을 올리면 이 영상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5월 15일까지 그 저출산 이유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 3분을 선정해서 아이스, 스벅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3분을 선정해서 하나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하는 이유는, 자,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아이를 놓지 않아서, 앞으로는 아파트 집이 공실이 생길 텐데, 저는 그것도 10년 동안 아파트를 짓지 않으면, 집을 짓지 않으면, 10년 동안 또 그만큼 건물도 또 더 많이 노후해지고, 그럴 텐데,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자, 아무튼, 저출산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자,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그 영상 아래에다가 댓글로 남겨주시면 5월 15일까지, 스벅 아이스 커피를 3분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 가지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게 된
네,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